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7시 22분입니다. 제가 좀 목에 잠겨서 오늘 아침 방송하기 전에 언제나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의대는 사법부의 하나회인 우리법 연구를 신속하게 도려내야 한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하나회인 우리법 연구를 신속하게 도려내야 한다. 이것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번에 동결했지만 앞으로 내년에 3번 이상 인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증시나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산타 랠리가 왔다 하는 겁니다. 사진 설명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1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하자 다우지수가 140%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마감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의 한 트레이더가 장마감 종이 울리자 팔을 지켜두며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대법원장에게 반기를 드는 그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경기신문입니다. 판사들이 법원장 추천제를 유지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의대 개혁의 첫 발부터 태클을 간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지원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명수 퀴즈에 저항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재판 지연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선의 판사들 중에 몇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A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다가 지방법원 추천제와 사건 처리의 상관관계, 그래서 지방재법 추천제하고 재판 지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계속해서 지방법원 법원장 추천제를 유지해야 된다. 밑에 사람이 법원장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도 비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 지원과 법원장 추천제도 개선 관련 언론 보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비판사는 법원장 추천제가 정말 재판 지원이 주요 원인인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법원장을 뽑는 거, 이거 재판 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판사들이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기득권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사법부의 무건의 무감독 체제에 적응하려는 체제에 적응한 판사들이 변화를 조기에 차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사법부 외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공무원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것에 마치 권위주의 복귀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YS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YS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YS가 가장 잘한 거는 취임하자마자 즉각 열하루 만에 즉각 하나회를 해체한 겁니다. 아주 광속으로 해체했습니다. 이 YS의 그 하나회 해체 소식을 KBS의 연속 기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YS가 취임했어요. 자, 취임 11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KBS 뉴스입니다. 자, 김영진 육군 참모총장이 잠깐만요. 자, 찾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정부가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적으로 변절한 것은 문민시대에 걸맞는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석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신임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은
비교적 정치색을 띠지 않았던 인물이어서 군이 정치성을 배제하려 자, 요 앞부분이 좀 생략됐어요. 그래, 앞부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KBS 1993년 3월 8일자입니다. YS가 취임한 지 11일 만입니다. 김영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경질되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날짜로 서완수 기무사령관도 보직 해임했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된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경질은 김영삼 대통령의 군부 개혁과 길들이기 성격을 지닌 일종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됩니다. 노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3월 8일, KBS 1994년 3월 8일 보도고요. 4월 2일자, 바로 붙죠. 4월 2일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4월 2일자입니다. 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등 수도권 핵심 부대 사령관 2명이 오늘 전격적으로 경질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인사조치는 지난달 8일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경질에 의해서 단행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군 통수권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일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4월 13일자의 KBS 뉴스를 연속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알려진 육군 내 하나회와 이른바 구구 인맥 등 사조직과 인연을 맺어온 장성들은 포직계들 육군 장성급 인사에서 상당수가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군단장과 사단장급 장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기자의 것. 자, 여러분.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의 가장 큰 사조직인 하나회를 취임한 지 11일 만에 전부 다 싹 잘라냈습니다. 이게 YS예요.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봐주면 안 돼요. 그리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이거 아침 표현에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타켓하면 심장에 칼을 꽂지 않으면, 즉 한 번에 끝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조희대 그 대법원장에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희대에 속으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조희대는 칼을 들고 적의 심장을 콱 찔러야 돼요. 어물쩡하면 당해요. 어물쩡하면 당합니다, 여러분. 아마 YS가 그 하나회 그 어물쩡했지만 YS도 당했을 거예요. 조희대가 하는 칼을 뽑았으면 적의 심장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콱콱 찍어야 되는 겁니다. 김명수 키이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민법, 형법 다 있어요. 우리법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우리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우리법을 연구해요? 헌법 연구하면 되고, 민법 연구하면 형법 연구하면 왜 우리법을 연구하고 앉아 있어요? 대한민국에 우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조희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조희대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희대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희대가 그 일을 할지 못할지 지금 지켜봐야 돼요. 질질 끄면 안 되는 겁니다. 칼로 적의 심장을 콱 찍어서 뽑아내야 돼요. 아침에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거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형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칼로. 그거 아니면 개혁할 수가 없어요. 조희대는. 그리고 하나회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형법 연구회를 도려내고, 그리고 법관의 임기를 10년에서 재심사할 때 50%를 잘라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재판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10년 연임하면 두 번 연임하면 30년이에요. 지금까지 그 법관 임기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됐습니다. 50% 잘라내세요. 그러니까 칼을 들었으면 잘라내는 겁니다.
칼을 들었으면 잘라내야 해요. 그것이 개혁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개혁은 존재할 수 없어요. 조이대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조이대를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조이대 속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지켜보시죠. 조이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일을 못하면 조이대도 당해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해프닝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를 네덜란드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야, 왜 니들 나라 대통령이 그 국빈 방문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하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네덜란드가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국빈 방문 의전 우려를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열흘 앞둔 지난 1일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험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영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 대사를 불러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하고 무리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했다.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에 엘리베이터 면제까지 요구한 것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불만을 표시했어요.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기밀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한 우려도 컸다. 한 소속은 네덜란드 상대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주재 대사를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정상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양보하지 않고 물밑에서 상대에게 양해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왔다. 다만 외교소식통은 네덜란드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수차례 거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조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항의 표시로 대사를 조치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치 직후 네덜란드 대사관은 본부에 전문화반의 상황을 보고했다. 1961년 수교 이후 62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런 의전 갈등이 정상외교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별거 다 하네요. 별거 다 하네. 정작 신경 써야 될 일은 많은데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니까 이런 거 해줘 저런 거 해줘 막 요구하다가 네덜란드 정부가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뻐꾸기 탕난 작전에 무너진 자유대한민국. 1990년 김대중이 신한국당에 낳은 뻐꾸기 탕난은 안상수와 홍준표였다. 2021년에는 문재인이 국민힘당에 넣어 낳은 뻐꾸기가 탕난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저는 이런 거 별로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딴 건 몰라도 문재인이 국민의힘에다가 그 탕난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윤석열을 건드린 일이 없어요. 이제 문재인을 건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모든 게 하여튼 문재인에 가면 막혀. 뭐 서해 공무원 비서 사건이나 판문점에서 그 어부 북송 사건이나 뭐 원자력 폐사 사건이나 모든 거 다 문재인 앞에 가면 막혀요. 그럼 뭐예요? 문재인이 국민의힘에다가 윤석열을 심은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여드려요. 이런 글이 있어요. 우파 정권 정말 한심하다. 이재명 대장동 감옥 보내는 것도 하다가 말았다. 이재명 법과 수사도 하다 말았고 김남국 코인 수사도 하다가 말았다. 선관위 비리 의혹건도 국정원 조사 결과 이후 하다가 말았다. 조국까지 입시 비리건은 조국은 기소도 안 했다. 태양광 비리도 수사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다. 문재인이 울산시장 개입 의혹도 진도가 안 나간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건도 수사하다가 중단됐다. 부정선거 의혹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 10건 중에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민주당을 괴멸시키는 데는 아주 간단한데 우파는 바보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뭐 이분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표를 또 달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지금 1년 반이 되는데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반이 되고 해먹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표를 달래. 표를 줘서 안 돼요, 여러분. 표 줘서 안 됩니다. 이 내일로 미뤄낸 우리나라 정당에서 가장 앞선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 주권을 찾자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하는 부분에 내일로 미뤄 정당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뭐 유명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그 정당 4.15 부정선거 입도 뻥끗 안 해요. 목사님이 하는 정당 4.15 부정 수사하라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윤석열을 지켜줘야 한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1년 6개월 동안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다시 그 정당, 양쪽 정당에 표를 줘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국민은 제3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제3당은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www 내일로 미래로.org www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로 미래로.org를 입력하시면 내일로 미래로 홈페이지에 입력 들어오셔서 당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선관위에서 개인적인 후원은 못 받는다, 받지 말라 해서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의 후원은 상관없습니다.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후원을 해주시면 이건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연말정산 때 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됩니다. 여기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 후원 계좌는 농협 계좌입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에서 일할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알바를 원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